안녕하십니까. 사주 원국의 상황이 종격, 종간격이 되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파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파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자신을 생조하는 인성이나 또는 자신과 같은 비겁의 무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주 원국에서 가장 왕성한 오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종간격이라고 하는데 그 따라가는 오행이 식상이냐 또는 재성이냐 혹은 관성이냐 인성이냐에 따라서 종합격, 종재격, 종관살격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격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왕신을 두고 가장 왕신이 되는 그 해당하는 오행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살펴서 길흉을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파격이 되는 경우 겉은 종격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종을 하지 못하는 파격이 되는 경우에는 그 파격이 되는 원인, 그 원인이 되는 운에서 오히려 크게 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사례로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가 투출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간으로서는 지지에 목이나 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일간으로서는 왕성한 오행, 즉 관성에 종하게 되는데, 임수가 투출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또한 이게 자수는 수의 왕지입니다. 그래서 일간으로서는 종관격이 아닌 종살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인월은 목왕절입니다. 목은 왕성하지만 경금은 신령한 시기로서 절지에 임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한 모습이 있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사주원국에 일간을 생조하는 토나 섭토나 그리고 금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일간으로서 마땅하게 왕성한 오행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살펴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종재격이 아닐까. 왜? 월이 임목이니까 재생이니까 편제로서 종재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종재격이라는 의미보다는 종살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임목은 병화의 장생지로서 이 원신이 투출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 임목은 병화를 생조하는 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 또한 종재격이 아닌 종살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수일간이 뭔가 자기의 근을 두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종관격이라고 하지만은 종관격이 세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종살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지지에 천간이나 어디에도 화토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일간이 태어난 신금에 생하는 종하는 종합격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신금 또한 임수의 장생지로서 임수가 투출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종합격이 아닌 종재격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상황을 전체 구성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이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월은 일간으로서는 신령한 상태입니다. 지지에는 오화를 두었고 관성을 두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실지 하였는데 천간이나 지지 어디에도 경금의 인성, 즉 토나 경금의 비겁에 해당하는 경신금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간으로서는 이제 종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에 종하게 되느냐? 지지에는 식상과 재성 그리고 관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상을 따를 것인지 재성을 따를 것인지 관성을 따를 것인지 두고 일간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간이 가장 먼저 태어난 월을 봐야 되는데 종합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간에는 보면은 정관과 편관이 병정화가 관살이 이렇게 혼잡하게 투출하고 지지에 또한 오화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성 또한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간은 종은 하였으나 종을 한 식상과 그리고 세력을 이루고 있는 관성간의 상관, 견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록 종아 식신에 종을 했으나 이것은 관성과의 견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파격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명조를 두고 관성이 왕성한 모습을 보고 종살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하지만 원령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치 때문에 이 경우는 종관살격이 아닌 종합격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식상이 관성과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의 왕기인데 천간으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당연히 종하는 것이 마땅한 종합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종합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토가 태어나서 무토는 일간을 생조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왕성한 수기에, 즉 식상에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인성은 자기의 역할은 부족하지만 오행의 이치상 수를 극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비록 종을 하는 듯하나 인성에 의해서 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또한 파격이 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오히려 일간은 종격이 아닌 신약사주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이 축월에 생했습니다. 축월은 토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축토에는 개신기라는 어떤 오행을 소장하고 있는데 천간에 금과 수가 이렇게 투출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간으로서는 이 식상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관성으로서부터 극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간이 뭔가 관성에 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지에 두고 있는 미토, 식신은 이 속에는 미토는 사오미 남방 하국의 고지이면서도 해묘미 동방 목국에 또한 고지로서 일간에 근이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을목과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일간은 종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지에서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안에 기물들이 다 손상을 입었고 특히 또한 자수에 의해서 정화가 다 손상을 입은 모습이지만, 하지만 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간의 뿌리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역할이 약해졌다는 의미뿐이지 근을 못 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종살하지 못하는 오히려 신약사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왕제입니다. 토와 화가 왕성한 계절에 일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일간으로서는 지지에서 인호술 하국을 이루고 있고 관성이 투출했기 때문에 종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경우 살펴볼 것은 지지에 있는 편인 술토입니다. 술토는 신유술, 서방, 금국의 어떤 고지로서 일간과는 어떤 관계성을, 인성으로서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인이 일간을 생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술토는 이미 인호술 하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관성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 술토는 결국에는 관성의 무리에 동조하는 경우가 됩니다. 특히 사주원국에 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에서 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술토는 화의 기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일간을 생조하는 역할이 없다. 그래서 일간은 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땅히 일간은 이렇게 이제 종하는 것이 종살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한 모습입니다. 일간은 비록 관성에 왕성한 이 화기에 종한 모습이지만은 일간을 믿고 일간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있는 이 임수로서는 관성에 종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또한 종살격이긴 하지만은 가종살격으로서 파격이 되는데, 그 파격을 이르게 하는 이유가 임수 때문입니다. 수기에 의해서 일간이 종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타나는 수운에서 오히려 파격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화가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격이 됐을 때는 그것이 성격이 된다면 오히려 이 왕신에 의해서 부기의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지만 파격에 이르게 하는 이 임수 식신이 나타나 있음으로 인해서 식신은 오히려 파격에 이르기 때문에 수운이 왔을 때는 오히려 관성에 대적하는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의 수운을 만나게 된다면 뭔가 관성을 공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사주원국이 파격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종격을 이야기하면서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4개나 투출한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주명조라고 하면은 보는 이에 따라서는 천간에 화가 이렇게 4개나 투출했고 지지에 금수가 있는데, 천간에 있는 금이 천간에 있는 화가 지지에 있는 금을 극을 한 데서 화극금의 영상이 나타난 데서 이 경우를 가끔 신강한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결코 신강에는 이룰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는데 이미 사지에 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달을 수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과 천간에 투출한 4개의 병화들은 모두 사절지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지지에 어디에도 건을 두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비록 떠 있으나 밑에 건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허탈하고 아주 쇠약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일간이 종을 하게 된다면은, 일간으로서는 이 병화가 종을 하게 된다면은 재성에 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성에 암장되어 있는 임수가 자수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면 이 경우는 종살격으로 봐야 되는데, 종살하게 된다면 귀함을 쫓아가게 된다면은 부함은 부가적으로 얻어가게 되니 부귀를 누려갈 수 있는 사주 명조가 되는 귀한 명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간의 특징, 종기부종세, 비록 기는 따르나 새에 굴복하지 않는 양간, 특히 양 중에 양, 어떠민 병화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주 주인공이 누려가야 할 삶의 범위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기부종세의 이치는 있으나 사절지에 앉아있는 이 모습에서 자신을 재관을 따라가게 된다면 사주 주인공은 재관으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수는 있겠으나, 재관을 따라가지 않는 일간을 고집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비급에 의존해서 자신을 고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관을 두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살격이 파격이 되는, 그리고 종합격이 파격이 되는, 어떻든 종격 사주가 파격이 되는 이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 파격이 되는 이치가 곧 그 환경에 앞으로 사주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인지 즐거움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